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비판적 사고의 훈련을 위해 텍스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수능 언어 영역이나 논술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훈련해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각자 개별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이 입시생 시절의 감각을 되살리는 한편으로 각 조별로 토의를 거쳐서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고 또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도출을 하고 또 이를 종합하는 시간을 갖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43쪽입니다. 분석은 일단 텍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은 주어진 글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주장과 그 근거를 찾고 두 번째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면 혹은 행간에 있으면서 주장과 근거들을 뒷받침하거나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맥락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을 종합해서 이 주장의 결론의 정확한 의미를 검토하는 것으로 어, 음, 이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맥락, 이 텍스트에 대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서는 텍스트의 앞, 뒤, 안과 밖이라는 일종의 은유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텍스트의 안이라고 하는 맥락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는 이 글의 텍스트의 함축과 그 귀결을 말하고요. 그리고 밖은 이 저자가 다루는 문제 혹은 저자가 던지는 질문, 알고 싶어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맥락을 고려를 해서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이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읽고 평면적으로 독해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그런 평면적인 독해를 넘어서 입체감을 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입체감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앞, 뒤, 그리고 안팎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분석으로 일단은 전제와 결론을 도출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예로 나왔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와 같은 논증을 봅시다. 이 3단 논법이라고 하죠. 3단 논법의 논증은 대전제, 그리고 소전제,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그 처음에 두의 명제가 전제가 되고 마지막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결론이 되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뭐 전제는 나는 생각한다고 결론은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전제와 결론을 나누는 또 근거는 여기에서 무엇이 될까요? 이 전자가 전제고 후자가 결론인 것을 알 수 있는 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고로 또는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들이 결론 그 뒤에 나오는 명제가 결론임을 알려주는 지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논증만 있으면 전제와 결론을 구별해내는 일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뭐 기계적으로 그러므로 고로 따라서만 찾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명제가 바로 결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문제는 논증이 길고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어서 전제와 결론이 언뜻 보아서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일 텐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어, 사례가 되겠죠. 교재에 예로 나와 있는 파스칼입니다. 그 유명한 팡세, 즉 생각
등장하는 역시 유명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어, 갈대라는 표현이 나오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한 개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갈대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를 부수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무장하지 않아도 된다. 한 줄기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쉽게 그를 부술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은 자기를 죽이는 자보다 존귀할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우주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존엄성은 사고에 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저 유명한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구절 같은 경우 결론을 한번 찾아볼까요? 문단의 처음에 오기도 하지만 결론은 문단의 가장 처음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두갈식이라고 하죠. 대개는 미괄식, 즉 맨 마지막 그러므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이제 결론은 맨 마지막 문장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사고에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뜻일까요? 인간의 존엄성은 한번 풀이를 해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오직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온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기반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 한에서만 오직 그런 조건 하에서만 존엄하다. 이런 정도로 뜻을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또 좀 낯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어떤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본질이라고 하죠. 어떤 x의 본질이 y라고 한다면 이 y는 x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이자 속성을 뜻하고 그래서 y가 없으면 x는 더 이상 x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종류의 중요한 부분 혹은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존엄하기 위한 인간 존엄성의 본질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그런데 무엇일까요? 인간이 사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간을 논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갈대 또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생각을 빼면 인간은 그저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갈대처럼 쉽게 부스러질지언정 우주보다 존귀합니다. 인간의 갈대로서의 속성, 즉 사고 능력을 제외한 속성,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우주의 속성, 이런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은 사고에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즉 전제가 됩니다. 이 구절에는 사실 숨은 전제들도 있습니다. 교재 46쪽에서 7쪽에 분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연약하고 쉽게 부스러질 수 있다는, 즉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안다는 전제에서 그것만으로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전제와 결론을 매개할 다른 전제들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예로 든 3단 문법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와 같이 매개의 역할을 하는 소전제 아니면 숨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본 파스칼의 갈대 논의에서 소전제나 매개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스스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알의 능력이 바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바로 이 알의 능력이 사고 능력이다. 사고 능력은 존귀하다. 이것이 논증의 한 축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은 사고 능력만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든다.
즉 사고 능력을 제외한 인간의 다른 속성은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그래야 비로소 오직 사고 능력만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들이 보충되어야 비로소 운운중이 완결됩니다. 여기까지 전제, 결론, 그리고 수문 전제 이 사이의 관계를 알고리즘 형태로 나타내면 이러한 논증의 구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재 48쪽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